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밥은 드셨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밥이 보약이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저희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약초를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로 병을 치유하기도 했지요. 오늘 만날 분은 먹는 것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연미 약선연구원의 박신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또 사이클 타고 오신 건 아닙니까? 아니요,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9호선이 너무 복잡해서 네. 이럴 때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박 대표님을 뵌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송파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시면서 정말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평소에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송파에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까지 오는 거는 식은 죽 먹기처럼 사이클 타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사이클 타고 오셨냐고 여쭤봤는데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오셨는데 아마 출근길에 지옥철 경험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회사명에서 대강은 시청자분들이 짐작은 하셨겠지만 자연미 약선연구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 상호명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연미는 자연의 맛이라는 뜻이고요. 네. 약선은 한자 그대로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약이 되는 음식. 예, 네. 연구원은 그것을 연구하는 곳이고, 그래서 저희는 먹는 음식이 곧 내 몸을 살린다는 그런 네.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요즘 이제 건강이 제일 화두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토크쇼를 가장 애청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표님께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전에 이 본격적인 사회적 기업 하시기 전에 병원에 근무하셨죠? 네. 원래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 그 소화기 내과에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환자들이 우리가 보통 감기약을 먹으면 한 3일, 일주일 먹으면 좋아지잖아요. 끊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약을 먹어도 끊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약을 먹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왜 계속 약이 늘어나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약이 아닌 그러면 우리가 실제 먹는 음식에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이런 이제 음식 쪽으로 네. 직업을 바꾸게 되었죠. 이걸 그러면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그 약선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죠? 네. 학문이 어떤 내용이고 그게 대표님이 그 약선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된 어떤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제가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인이잖아요. 네네. 직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방통대 아니면 사이버 대학교밖에 네.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06년도에 그 디지털 대학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붐이 일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광 디지털 대학교에 한방건강학과라는 학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심히 딱 살펴봤더니 정말 한의학으로 그래서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그게 그러면 전국에 그러면 이 약선이라는 학문을 가리키는 대학이 몇 개가 있나요? 지금은 대학은 두 군데. 네. 경희대하고 원광대, 사이버대학교가 있고, 네. 대학원은 조금 더 있습니다. 더 있고요. 네네.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이 약선연구원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제 시청자들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돌봄, SOS, 식사 지원 이런 사업 하고 계시죠?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SOS 돌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재가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도 있고, 돌봄 서비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 지원을 담당하는 네. 서비스 기관. 그리고 이제 송파에서 식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죠. SOS 의미가 긴급하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SOS 긴급이어서 이 식사를 드실 수 있는 부분은 1년에 딱 30끼. 30기. 네, 급하게 필요하신 네네. 분들. 그래서 보통 보면 취약계층 중에서도 급하게 하시는 분이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반찬이나 이런 복지관에서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정말 연로하시고 아프기 때문에 일시 중단도 되게 많아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93세 되신 할머니가 자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밥 같은 밥을 받아봤다고, 아무한테도 받지 못한 밥을 받아봐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도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면서 전화를 하시는데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지금 앞에 이렇게 이런 당당 하루? 네, 당당한 하루. 음. 당당한 한 끼. 이 제품이 그러면 아까 SOS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걸 드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당당한 하루하고 당당한 한 끼는 당뇨 환자를 위해서 제가 개발을 한 만드신 거고. 제품이고, 그래서 이제 도시락에 밥이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보면 저희가 밥을 드시는 분들이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밥은 이 당당한 한 끼로 밥을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뇨 환자들이 드실 이런 식사네요, 이거는. 네네. 이게 당당한 이러니까 당당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당뇨를 연상하는 당자도 되고 그런가요? 당당하게 먹자. 당당하게 먹자. 당당하게 하루를 살자. 네. 그런 의미가 있었죠. 왜냐면 당뇨 환자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식당 가면 뭐 시킬 때 이럴 때 되게 좀 약간 식사 제약을 많이 받고, 내가 당뇨라는 걸 좀 감추고 싶고 막 네. 이러잖아요. 네. 저는 그럴 필요 없이 당뇨 환자도 먹는 밥을 즐겁게 먹고 그냥 당당하게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탕밥 네. 맞나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 장탕밥을 개발하셨는데 어떤 건지 정말 이 단어 자체로 생각하면 전혀 이미지가 잡히지가 않는데, 장탕밥이 어떤 건가요? 장탕밥이 이 당당한 한 끼의 원조입니다. 원조. 네, 제가 2014년도에 중국 베이징에 가서 양파 간장 컨설팅을 하면서 알게 되신 그 중국의 회장님으로부터 제가 이걸 이제 개발만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수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때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지은 이름이 장탕수입니다. 장탕수가 장탕수. 중국 이름입니다. 지앙탕슈. 지앙탕슈. 당을 내리는 물. 당을 내린다. 네. 역시 근데 이름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지앙탕. 장탕수를 한글로 이제 우리 한자로 한글로 읽으면 장탕수가 되고, 중국에서는 지앙탕슈. 지앙탕슈. 이게 중국의 고수한테 전수받은 지금 이제 송파구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송파구 사회적 기업들과 협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송파 요리 창작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곳은 또 어떤 곳이에요? 송파 요리 창작소는 시와 구가 상향적 협력상을 맺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2020년도와 21년도 2년 동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세일잡기 프로젝트로 세일잡기 프로젝트. 네. 그렇게 해서 중년 여성들에게 이제 다른 데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리를 가르쳤던 곳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일자리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목표했던 거에 한 90% 정도로 90% 정도? 네. 주로 어떤 분들, 그럼 경단녀들만 주로 찾아오시나요? 그렇죠.
제일 기억에 남는 뭐 이분들에서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분들이 요리를 배우면서 집에서 그냥 잊고 지냈던 자신을 약간 좀 꺼낼 수 있는 네. 계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이 없었는데 복지관에도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리사로도 취업을 하고 그리고 창업도 해서 쿠킹 클래스도 네. 하는 걸 보면서 점점점 그냥 묻고만 있었던 걸 밖으로 꺼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병원에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러시다가 이제 인간이 건강한 삶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 해서 이제 먹는 것 갖고 이렇게 접근하셨는데, 네. 그걸 가지고 그냥 영리기업으로 가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사회적 기업으로 선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 기업으로 가면 훨씬 더 돈은 잘 벌 수 있겠지만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 잘 먹어요. 네네. 그러나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네네. 경제적으로 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좀 더 함께 같이 가면서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이제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그 사회적 기업을 입문하게 만들어준 멘토나 누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은 제가 2014년도에 그 사회적 기업 창업 소셜벤처에 해서 육성팀으로 네. 사기 육성팀으로 이제 육성을 받고 제가 아시는 대표님 중에 이경종 대표님이라고 예. 있어요. 그래서 이경종 대표님이 사회적 기업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게 아주 대가가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바로 그분이 강대성 이사장이십니다.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사회적 기업 들어오시고 나서 사랑 나눔 프로젝트 진행하셨잖아요. 네네. 벌써 금년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10월 달이 다 돼가는데, 이거 말고 앞으로 그 계획하고 계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프로젝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항상 이제 해마다 되면 김장김치 나눔 네. 행사를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당뇨 환자를 앓고 계신 취약계층 분들을 모셔다가 네. 저희 창작소에서 실제로 요리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네. 시간을 좀 더 갖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당뇨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고혈압에 네. 대한 이야기도 네. 했고, 주위에 이제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세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만난 분은 갑자기 당뇨가 왔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몸무게가 많이 빠졌고, 또 일단 고혈압 판정을 받은 분들은 평생을 이제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 어떤 식단을 어떻게 좀 가져가라. 물론 대표님 이런 당당한 하루, 당당한 한 끼를 사서 먹으면 되겠지만, 또 이제 이렇게 계속 사서 먹는다는 것은 부담이 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집에서 어떤 식사를 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다는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가장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집밥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외식을 하게 되면 그게 단짠이 있기 때문에 조미료도 첨가되고 하기 때문에 집밥을 드시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네.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2끼를 드시더라도 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하루에 3끼를 드시면 3끼를 일정한 네. 시간에 2끼를 드시면 2끼를 일정한 네. 시간에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떠한 음식도 어떠한 약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네. 운동 같이 병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일정하게 잠도 잘 자주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인 이렇게 네. 생활을 좀 해라는 거죠.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규칙적으로. 예. 왜냐면 내가 10시에 자면 꼭 항상 그 시간에 10시에 자고. 자고. 네네. 네.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일 일정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식의 양도 일정, 자는 시간도 네. 일정, 먹는 시간도 일정. 제가 전번에 국립암센터에 박사님을 뵈러 갔어요. 네. 그분께서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팔이 좀 아프다. 그런데 이제 아프면 안 쓰면 된다. 안 쓰면 쉬면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팔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쓰고 운동도 좀 무리하게 막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몸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가 좀 피곤하면 그냥 주무시고, 예를 들어서 팔이 좀 아프면 팔을 좀 쓰지 말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아마 박 대표님도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원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 네. 예전에 비해서 아직 마음은 이제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잘 먹고 잘 자고 배설을 잘 하면 네. 정말 건강하다고 했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잘 먹고 잘 자고 먹은 걸 다 소화를 잘하면 병이 없다는 거죠. 네. 지금 대표님은 지금 몇 분하고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직원은 5명. 5분? 네네. 5분은 전부 대표님이 대표님이 갖고 오신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나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이 특히 이제 당뇨,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치유법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일상생활에서 뭘 주의하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어떤 크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자연미 약선연구원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상을 좀 오늘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너무 기대되기도 하는데 가장 자연미 약선연구원이 5년 뒤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면 정말 약이 아니어도 네. 음식으로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약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냥 약 먹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병을 더 키우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 먹고 건강 관리를 잘하면 약이 아닌 네. 음식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거 잠깐 설명하셨잖아요. 네. 이 제품을 이제 실제로 당뇨나 고혈압 있는 분들만 이걸 구매해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일반인들도 먹어도 되는데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면 굳이 저는 드시지 않아도, 왜냐면 일반인들은 이걸 드시지 않아도 혈당 조절 이런 게 잘 네. 되기 때문에 네네. 굳이 저는 드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기 네네. 때문에 혈당이 이제 천천히 이제 소화되게끔, 흡수가 되게끔 네네.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시다 보면 약도 좀 줄일 수 있고, 네네. 그렇게 해서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약의 보조요법으로 쓰면서 식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이 당당한 하루는 한 끼가 없어도 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의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 특히 이제 주부들이 요리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젊은 남자들이 요리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요리는 이렇게 해라. 요리는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사랑할 때 네. 요리를 사랑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네네. 싶습니다. 왜냐면 아플 때는 요리를 하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아, 맛이 없어요. 네. 그만큼 사람의 기운이 음식에 전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면 설령 그게 약간의 간이 안 맞거나 맛이 네. 없어도 드시는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앞으로 밥을 지을 때도 계속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밥을 짓고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 가득했을 때는 네. 식탁이 되게 음식이 맛있는데 싸우거나 이랬을 때는 식탁의 음식들이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맛이 없다. 없어요. 네. 그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자연으로부터 온 선물로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박 대표님 말씀 속에 사랑으로 모든 걸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항상 같이 먹을 사람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요리를 하시면 그 요리가 더욱 의미가 있고 먹는 분들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